자, 5장 대손회계 처리입니다. 자, 우리가 회계에서 대손이라는 것은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손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거래처한테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온과 같은 매출 채권이 있는데, 그 거래처가 파산 등에 의해서 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때 손실을 우리가 대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외상 매출금, 또 받으러움, 또 미수금, 또 대여금, 이런 채권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손실을 대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손이 발생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장부에다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겠죠. 자, 대손회계 처리는 이론적으로 직접상각법과 충당금 설정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직접상각법이라는 것은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손실을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24년도 11월 1일 날 상품을 100만 원에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분기를 하죠?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고 외상으로 팔았다고 한다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런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연도 25년도 1월 10일 날 이 거래처가 파산이 나서 이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난 거죠. 이걸 대손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 자산은 대변으로 감소하게 되고요. 이때 이 손실을 우리가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손실을 우리가 대손상각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직접상각법의 문제점은 자, 24년도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기록이 되고요. 이 수익과 관련된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대손이 나는 시점은 그 다음 연도에 대손이 나니까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은 2025년도에 비용으로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4년도에는 수익이 보고되고 이 수익과 관련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 비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회계 기간별로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24년도 기말 시점에서는 이 외상매출금 채권 100만 원이 회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채권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고가 될 수 있죠. 근데 이 채권은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채권이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보고돼서 이 채권 자산이 과대평가하게 되는 2024년도 기말에는 이 채권 자산이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당금 설정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충당금 설정법이란 건 뭐냐 하면 기말에 결산할 때 채권에 대해서 회수가 안 될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하는 거예요. 대손 금액을 추정해서 미리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을 우리가 장부에 기록해 주는 겁니다. 자, 대손상각비를 기록해 주고 또 대손 충당금이라고 기록을 해 놨다가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서 이 충당금을 상기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충당금 설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케이스를 통해서 충당금 설정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자, 이런 방식이에요. 충당금 설정법은 결산할 때 미리 예상해보자 라는 거예요. 실제로 대손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결산할 때 채권의 일정 금액을 대손이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4년도 12월 말 결산할 때 채권에 대해서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대손 예상을 100만 원을 추정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대손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24년도 12월 말 시점에서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기록해주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대손 추정액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은
그 채권의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해당 채권의 차감적 계정이다라는 또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 채권의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해 놓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해 놨다가 그 다음 연도 여기 보니까 25년도 1월 10일 날 외상매출금 받을 것 중에서 70만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자, 그러면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을 대변으로 감소시키는 거예요. 대변으로 감소시키고, 자, 그럼 차변에다가 대손상각비다 이렇게 비용 처리할 필요가 없죠? 자, 우리는 그 전년도 말에 대손 충당금을 추정해 놨으니까, 자, 충당금이 1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대손이 확정된 게 70만 원이면 대손 충당금 우리가 추정해 놓은 게 충분히 있죠. 그럼 이때는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100만 원을 추정했는데 외상매출금을 120만 원을 못 받게 됐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때는 외상매출금 자산이 120이 대손이 확정됐다라고 하면요. 충당금이 100만 원 있으니까 충당금으로 해주고 부족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건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가정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개념이다, 여러분? 그렇죠. 결산할 때 대손 충당금을 추정해서 충당금으로 기록해 놨다가 대손이 확정되게 되면 충당금이 충분하면 충당금으로 해주고 충당금이 부족하면 그렇죠. 대손상각비로 처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대손 처리했던 거를 만약에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을 거고 이때는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이유는 자, 여러분 대손이 확정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 25년도 2월 13일 날 이 거래를 생각해 보면 대손이 확정됐을 때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을 없애고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처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대손 처리한 게 이번에 25년도 2월 13일 날 회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대손 충당금 외상매출금으로 우리가 대손 처리됐던 게 회수가 된 거니까 이 대손 확정된 분계를 취소해 주는 분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취소라는 거는 분계했던 거를 역으로 외상매출금을 차변으로 충당금 차변했던 거를 대변으로 해서 이렇게 취소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대손 처리했던 거를 다시 충당금을 대변으로 외상매출금을 차변으로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이 대손 확정돼서 대손 처리한 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거예요, 다시. 그쵸? 그럼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외상 매출금은 차변에서 대변으로 없어지면서 결국에는 현금이 차변에 기록되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기록이 되는 이러한 패턴의 분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취소 분계와 회수 분계가 합쳐져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라는 이러한 회계 처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혹시? 자, 그래서 우리가 대손 처리했던 거를 회수했다라고 나오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살려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또 궁금하게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손 처리할 때 만약에 충당금으로 안 하고 상각비로 했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상각비로 했었던 거를 회수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또 25년도 말이 되면 우리는 대손 예상을 매년 말 하기 때문에 매년 말에 대손 추정액을 매년 말 보충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던 걸 회수했다 하더라도 대변에 대손 상각비로 안 하고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기말에 대손 설정을 하게 되면 대손 삼각비를 또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손 처리했던 거 회수했을 때 충당금으로 하든 삼각비로 하든 전체 인식되는 대손 삼각비는 동일하게 돼요. 어차피 연말에 매년 대손 삼각비를 보충 설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손 처리했던 거를 회수했다라고 나왔을 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회수한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6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했을 때 차변에 현금 60, 대변에 대손 충당금 60으로 다시 대손 충당금을 대변에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25년도 12월 말일이 되면 그러면 또 대손을 또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매년 말 채권에 대한 회수 불가능성은 변하기 때문에 대손 추정을 매년 말 추정을 해서 그 대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회계 처리를 매년 말 대손 충당금을 보충 설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케이스에서 자, 이거 잠깐 지워 볼게요. 자, 지금 이 케이스에서 자, 지금 25년도 12월 31일 날 대손 예상을 120만 원으로 추정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회사는 대손 충당금을 처음에 100만 원을 잡았다가 대손 충당금을 70만 원을 사용했죠. 그런데 대손 충당금 60만 원을 다시 회수했어요. 그럼 충당금이 100만 원 있었는데 70만 원 줄었고 60만 원이 늘었으니까 지금 대손 충당금은 90만 원이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대손 예상을 120을 했어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120까지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손 충당금은 처음에 100이 있었고 70이 줄었다가 60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설정하기 전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얼마가 있는 거죠? 90만 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추가적으로 30만 원의 대손 삼각비, 대손 충당금을 보충 설정해 주면 우리가 원하는 120만 원이 충당금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매년 말 보충해서 설정해 주는 거예요. 보충해 설정해 준다. 그래서 연말에 대손 예상액을 추정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설정 전에 충당금 잔액을 빼서 나머지를 대손 삼각비, 대손 충당금으로 보충하는 개념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년 대손 충당금 설정 시 대손 추정액에서 설정 전에 충당금 잔액을 빼는 거예요. 그걸 빼서 나머지를 추가로 보충해 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대손 추정액보다 지금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설정 전 충당금 잔액이 더 많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25년도 12월 31일 시점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110만 원이라 17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대손 추정한 게 120인데 기존의 장부에 벌써 이미 충당금이 170만 원이나 있어요. 잔액이 대변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대손 추정액에서 충당금 잔액을 빼게 되면 대략 음수 마이너스가 나오죠. 5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때는 충당금이 너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충당금을 줄여주고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대손 충당금을 줄이는 분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은 우리가 대손 삼각비라는 이 비용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온과 같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삼각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거래, 상품을 매출하면서 받을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건 우리 매출 활동과 관련된 채권이기 때문에 이 매출 활동과 관련된 손실은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나 관리 활동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비용은. 자, 그런데 우리가 채권 중에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이 아니라
미수금이나 대여금과 같은 이런 기타의 채권도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런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채권도 얼마든지 대손이 날 수 있죠. 그럼 이런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이런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에 대한 비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상품을 판매하고 받을 채권이 아니죠.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주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권에 대한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손충당금을 환입할 때 이게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는 거라면 판매비하 관리비로 처리했던 거를 다시 취소하는 개념으로 판매비하 관리비에 음수로 우리가 반영을 시키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대여금이나 미수금과 같은 기타 채권에 대한 환입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우리가 미수금이나 대여금과 같은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기타 채권에 대한 환입은 마찬가지로 이 대손충당금 환입의 경우에는 영업 외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대손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다가 기말 설정 시에 만약에 충당금을 줄이고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을 기록한다면 이때는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했던 거를 다시 차감하는 이러한 성격의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기록하고 만약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환입할 때에는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하되 얘는 영업의 수익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그럼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재무 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이 기말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변에 있던 대손충당금을 우리가 재무 상태표에 나타낼 때는 이 해당 채권 바로 밑에 차감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이 100만 원인데 이 중에 30만 원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이 30만 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대변에다가 분계를 했지만 이렇게 재무 상태표에 기말 시점에 나타낼 때는 대변에 있던 대손충당금을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차감적으로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잔액이 100만 원인데 30만 원은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차감해서 여기 70만 원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 70만 원이 이 채권의 회수 가능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대손충당금을 재무상태표에다가 표시한다는 거.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은 대변에 우리가 분기를 하지만 재무상태표 보고서에 나타낼 때는 해당 채권의 차감적 계정으로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를 같이 공부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서 관련된 문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